비문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문증.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성가셔가지고 여러 인터넷에 찾아봐서 잘 아는 것이겠지만 비문증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글쎄요. 날파리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시야에 뭔가 검정색 반점 같은 것들이 막 같은 패턴을 두고 계속 이렇게 어른거리고 날아다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분은 1년 전부터 눈이 불편했는데 한 달 전쯤 동네 병원에서 비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혹시 망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동공을 약으로 키우고 망막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망막에 얇아진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더 심해지면 망막 박리가 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날파리증이라고 불리는 그 비문증 증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늘 병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만족스러운 대답을 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디 뽀얀 거탑을 통해 시원한 대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입니다. 이 비문증이라는 게 날아다닐 비자에 문자가 뭐 어려운 한자인데 하여튼 뭐 날파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느낌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눈 각막 수술을 좀 받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간 어지럽다고 느낄 때쯤 왼쪽 하단 부분에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는 경우는 보통 가장 빨리 느끼는 비문증은 뭐냐면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우리 수정체 교환하는 수술이 있어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딱 렌즈 삽입술을 딱 하고 나면 비문증이 많이 생겨요. 어르신들이. 원래 없었던 분들이. 네. 그러니까는 그 수정체의 일부 부분에 이제 떠돌아 다니는 게 시력이 좋아지면서 보이는 거죠, 어르신들은. 원래는 나이가 먹으면서 시력이 안 좋아지면 안 보일 거예요. 그런 거였어요. 아직은 시력이 조금 괜찮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문증이 나이가 먹으면 잘 없어져요. 없어지다가 그 렌즈 삽입술 같은 걸로 시력이 확 돌아오면 많이 또 보여요. 그리고 컨디션이 좀 떨어질 때 그런 것들이 더 돌아다니는데 의학적으로는 우리 수정체 안에 단백질이나 이런 결정체들이 조금 만들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뭉쳐있을 때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다가 몸 컨디션 좋아하면 그게 풀리는데 아직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한의원으로 오기도 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망막에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문증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벌레 같은 게 날아다니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중간에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처럼 보이는 건데 그 중간 수정체 뒤에 있는 그 유리체라는 거가 아닌데 그 액체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혼탁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그 뒤쪽에 그 망막 시신경 있는 황반 그쪽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분은 들여다봤더니 그 후자였던 거죠. 그 뒤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망막이 박리되거나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레이저로 지지는 건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분 아마 근시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시가 계속 안구의 장축이 늘어나는 질환이거든요. 네, 안구의 커다란 장축은 늘어나지만 이 망막 자체는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그 틀은 커지는데 내용물은 이게 커지지 않는다면 얇아지고 찢어지겠죠. 늘어나다 얇아지다가 찢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게 실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레이저로 지금 뭐 찢어준 거고. 그렇다면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파리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유리체의 혼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망막 전에 있는 눈 구조물의 혼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일단은 그 치료를 받으셨으면 현재 날파리증은 위험한 증세가 아닌데 이게 그 임 원장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좀 떨어지면 나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나의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은 뭐 레이저 충격파로 하는 이렇게 뭐 시술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유리체를 막 흔드는 거죠.
그 지지직하는 텔레비전 빵 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너무 불편하시다면 그런 거 한번 뭐 고민해 보시는 것, 상담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요. 이 비문증 때문에 그 약간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도 그렇지만 이대로 두면 50 전후 이른 나이에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오셨어요.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뒤에 망막 문제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망막 문제는 그래서 계속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망막 문제가 아닌 네. 유리체 문제로 생긴 비문증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잃거나 그렇지는 않으신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그 비문증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네요. 이분한테는 지금 그렇죠, 이 걱정하시는 그렇죠. 시력을 잃는 거 걱정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문증이 저 망막박리의 전조 증세일 때가 위험한 거지.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거 망막박리의 이런 부분이 위험성은 지금 치료를 받고 그 계속 그 추적 관찰하고 있으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신경 쓰시면 된다. 네. 비문증 증세는 사실은 나의 이제 어떻게 그 생활을 불편하느냐 아니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실명과는 그 크게 상관이 없다. 이분의 경우에는. 예, 이분 병원 가시는 거를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조 기자님 말씀대로 추적 관찰 그 게으르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걱정하시는 만큼. 그 한의학 쪽으로는 이렇게 눈이 좀 뭐랄까 이렇게 상태가 나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약재나 아니면은 생활 습관이나 섭식이나 이런 거 없을까요? 보통 눈 하면 비타민 A예요. 그죠? 뭐, 예. 네, 우리 기본 중학교 때 배웠던 그렇죠. 상식, 야곽피개고 비타민 A가 야맹증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섭취하는 음식을 우선 많이 먹으면 우리 황반 세포에서 느껴지는 그 시각 자극을 이제 인식하는 부분을 그 비타민 A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A 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약간 달라요. 이런 눈을 치료할 때 위랑 간을 좀 많이 치료해요. 그러니까 간이 눈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왜 도대체 한의사들은 왜 눈을 치료할 때 간을 치료하느냐. 우리 결명자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원래 간을 치료하면서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결명자라는 눈에 좋다고 마셨던 결명자가 간 치료예요. 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는 간을 치료하는 거예요. 주 치료 방식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도대체 간하고 도대체 눈하고 뭔 상관이 있나. 네, 궁금하네요. 현대의학적으로 공부를 해봤더니 네. 우리 간경화 환자들 있잖아요. 간경화 환자들이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이 딱딱해지는 세포를 보니까 이토셀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토셀. 간 세포 내에 있는데 걔가 간 경화가 오면 걔가 섬유소를 막 분비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셀이 없어지니까 이토셀에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막 그런 섬유소 하면서 간이 딱딱해지는데 얘가 그럼 도대체 뭐 하는 애인지 평소 때 건강할 때 이렇게 보니까 네. 비타민 A를 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그 세포예요. 그 이토셀이라는 셀이었어요. 네. 좀 일본 느낌이죠. 네. 일본 학자가 발견했나 봐요. 이토 히로부미 할 때 이토예요. 이토셀.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비타민 A를 저장하고 분비하는데 간이 담당을 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러면 평소에 간 기능이 좋으면 그런 비타민 A 분비나 이런 걸 해서 눈이 맑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연관성은 찾긴 찾았어요. 그러네. 근데 희한하면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간이 좋아지면 눈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막 찾아가지고 연결을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헌에는 나와 있는 바는 없어요? 아주 대문짝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의학 기본적으로 눈을 치료할 때 그러니까 간 나쁜 사람들이 눈 노래지고 시력이 약간 침침하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어떻게 눈은 마음의 창이라서 그런가? 웃으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한의학적으로는 간을 치료해서 눈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약들에 이런 비문증을 치료하는 약들에 간
간기 울결이라고 하는 간의 기가 뭐 막혔다든지 뭐 열이 막혔다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간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저도 근시가 심해서 조금 전에 조동찬 기자가 아마 근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체와 그 망막 사이의 거리가 점점 길어져서 늘어나다 보니까 망막이 얇아지다 보니까 찌느질 위험성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아주 심한 근시거든요. 이런 경우 망막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더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렌즈를 끼시나요? 예, 렌즈 끼고 있습니다. 안경 쓰세요 먼저. 네. 안경, 예. 그다음에 이제 근시는 예전에는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근시가 안구의 긴축, 앞뒤축이 점점 커지는 건데, 네. 그래서 뭐 근시를 뭐 하면 치료한다, 뭐 낫게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과 의사들은 다 비웃어왔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저런 장사꾼을 보았나. 네. 근데 최근에는 안과 의사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시가 이렇게 점점점 눈의 장축이 길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 어떻게 덜 커지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성장기에서 특히 중요한데 햇빛 노출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야외 햇빛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장축이 길어지는 속도를 막을 수 있다.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노쇠하셔서 관절에 문제가 오시지 않을까. 아하하 웃으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저 청취자 여러분 중에 자녀분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조카도 좋고 자녀분들 있으면 애가 좀 안경을 일찍 썼다. 눈이 점점 나빠지는 속도가 좀 급한 것 같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좀 뛰어놀게 하는 이거는 연구가 제법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학년은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상 체육활동을 시켰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냥 평범하게 원래대로 하고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2학년이 됐을 때 근시되는 비율이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밖에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들어앉아가지고 책만 읽었어요. 무슨 책이요? 계몽사 전집, 삼성당 문고 이런 거 읽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요. 저희 분위기 정말 좋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몽고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2.0 다. 3.0 막 이렇게 간다면서요. 제가 임원장이 얘기했는 이또셀이 진짜 과연 그런가 해서 제가 지금 검증을 해봤는데 맞습니다. 맞네요.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예, 근데 몽골리아 내 좋은 시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도 열심히 뛰어노는 것 같아요. 햇빛 쐬면서. 근데 건물이 다 낮고 진짜 멀리 있는 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야외를 딱 나가면 우선 근시를 보는 가까운 걸 벗어나고 멀리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저는 제 생각인데 멀리 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동공이 아니라 수정체를 수축했다가 늘렸다가 하는 그게 안 될 때 우리가 시력이 나빠지는 건데 네. 자꾸 멀리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간 거가 기준인데 제 생각에는 멀리 보는 연습, 이 수정체를 수축했다 하는 그 훈련이 계속 한 군데 될 때 굳어버린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수정체를 잡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그 근육도 네. 운동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운동이 필요한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스마트폰 아마 시력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요즘 애들도 스마트폰 계속 보고 다니는데. 어렸을 때 보잖아요. 이 뽀로로 때문에 제가 볼 때 향후 시력은 더 나빠질 겁니다. 이거 2살, 3살 때부터 뽀로로를 앞에 밥 먹을 때 해야 밥을 먹으니까 지금 애들이. 이또셀 재밌네. 이또셀 이 영어 스펠링이 ITO예요. 처음에 이또 히로부민 해가지고 ITTO로 검색했더니 안 돼서 ITO로 했더니 되네요. 이게 비타민 A를 어쨌든 스토리지하고 그러니까 네. 저장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거를 하는데 근데 왜 2000년대 연구 후속 연구는 안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90년대 연구가 많이 돼 있다가. 이토셀이 근데 정말로 일본 사람이 발견한 세포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 연구를 네. 조금 하면 시력 교정에 대한 연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 경화 문제. 사실 제가 간 이식 파트 수술을 하다 보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데 얘가 하는 일이 좀 다르구나.
근데 한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큰 테마가 있는 거예요. 정말 진부하긴 하지만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눈 건강이 사람 인생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그 비문증에 관련해서 질문 보내주신 분 덕분에 이런저런 눈 건강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게 돼서 또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